퇴직 후 매달 200만 원으로 살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금액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은퇴 후 삶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 다릅니다. 한 달 생활비는 과연 얼마가 적정한지 어디서부터 잘못 계산한 걸까요? 50대, 60대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했을 이 질문. 지금부터 그 진실을 함께 들여다봅니다. 은퇴 후 한 달 생활비 정말 200만 원으로 충분할까? 은퇴하면 생활비가 많이 줄어들겠지. 아이들도 독립했고 대출도 다 갚았으니 매달 200만 원이면 넉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막상 은퇴 후엔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쌓이고 예상했던 금액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이 질문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사례 1. 건강관리 비용이 생각보다 크다. 50대 초반에 퇴직한 박씨 부부는 매달 200만 원의 생활비로 충분히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퇴직 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과 당뇨 전 단계 판정을 받으면서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발생했습니다. 매달 약값과 정기적인 병원 방문비로만 2,030만 원이 추가로 나갔고 물리치료나 건강보조기구 비용도 만만치 않았죠. 더 큰 문제는 부부 중 한 명이라도 큰 질병에 걸리면 상황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60대 이후의 건강관리는 필수지만 그만큼 비용도 꾸준히 발생합니다. 은퇴 후 생활비를 계획할 때 건강관리비를 간과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박씨 부부의 사례가 보여줍니다. 사례 2. 예기치 못한 가족 지원. 김씨 부부는 30년 직장 생활 끝에 은퇴하며 자녀들이 독립했으니 앞으로는 자신들만의 여유로운 삶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성한 아들이 갑작스러운 실직을 당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 겁니다. 결국 김씨 부부는 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적금을 깨고 매달 50만 원 이상을 지원해야 했습니다. 요즘은 부모 세대가 자녀를 지원하는 일이 흔하지 않냐고 하겠지만 이런 일이 은퇴 후엔 훨씬 더 부담스럽게 다가옵니다. 김씨 부부의 사례는 은퇴 후에도 가족 지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사례 3. 여가와 사회생활 비용. 최씨 부부는 은퇴 후 시골로 내려가 매달 200만 원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시골에서의 삶은 물가가 낮을 거라 생각했지만 교통비와 여가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들었습니다. 도시에 살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했지만 시골에서는 차가 필수였고 차량 유지비만 매달 30만 원 넘게 나갔죠. 또한 은퇴 후엔 시간이 많아져서 문화생활이나 취미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또한 생활비로 이어졌습니다. 최씨 부부는 여유롭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결국 돈과 연결된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한 달 생활비 계획 이렇게 준비해야 합니다. 1. 고정비와 변동비를 세분화하세요. 생활비를 단순히 먹고 사는데 필요한 돈으로만 계산하지 마세요. 의료비, 여가비, 차량 유지비, 심지어 예상치 못한 가족 지원비까지 포함해서 고정비와 변동비를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특히 의료비와 관련해 만성질환에 대비한 보험을 고려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2. 비상금은 필수입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은 반드시 옵니다. 이를 대비해 최소 6개월에서 1년치 생활비에 해당하는 비상금을 마련하세요. 자녀나 건강 문제가 생겼을 때 큰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3. 소득원을 다각화하세요.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원이 있어야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소규모 창업, 재택근무 혹은 자격증을 활용한 프리랜서 활동 등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세요. 작은 돈이라도 지속적으로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합니다. 결론. 매달 200만 원으로 은퇴 후 생활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사례들을 보면 예상치 못한 비용들이 생활비를 압박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계신 50대, 60대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한다면 은퇴 후 삶이 조금 더 안정적이고 행복해질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의 선택이 미래를 바꾼다는 말 잊지 마세요. 은퇴 후 생활비의 현실 전문가의 조언. 퇴직 후의 삶은 누구나 꿈꾸는 여유로운 은퇴라는 말처럼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은퇴를 준비하며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돈이 덜 든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앞서 언급한 사례들이 보여주듯 은퇴 후에는 새로운 지출 항목이 생기고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은 전문가로서 이 문제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고정비의 함정 예상보다 적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고정비는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정비는 생각보다 쉽게 줄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주거비용 이미 집을 소유하고 있다 해도 관리비, 수도전기요금 같은 비용은 꾸준히 나갑니다. 여기에 냉난 방비가 더해지면 여름과 겨울에는 비용이 확 늘어납니다. 식비와 생필품비 젊을 때보다 소식한다고 해도 건강을 챙기려면 양질의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유기농 식품이나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하다 보면 생각보다 큰 금액이 나갑니다. 이처럼 은퇴 후에도 고정비는 여전히 적지 않은 부담을 주는 요소로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비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집을 줄여 관리비를 아끼거나 생활 패턴을 단순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변동비의 리스크 예상치 못한 지출이 은퇴의 함정. 은퇴 후에는 변동비, 즉 갑작스러운 지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동비에는 크게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됩니다. 1. 건강 관련 비용. 60대 이후에 가장 큰 지출 항목 중 하나가 바로 건강관리 비용입니다. 질병은 은퇴 이후의 생활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습니다. 병원비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리 비용까지 고려하면 만만치 않습니다. 2. 가족 지원. 아무리 자녀들이 독립했다고 해도 부모 세대가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는 여전히 많습니다. 결혼자금 지원, 자녀의 갑작스러운 실직, 심지어 손자 손녀 교육비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여가와 사회적 관계. 은퇴 후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도 중요합니다. 친구들과의 만남, 취미생활, 여행 등 여가 비용은 삶의 질과 연결되기 때문에 무조건 아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계획 없이 지출하다 보면 금세 생활비가 바닥날 수 있습니다. 3. 은퇴 후 생활비 계획 실질적 조언. 1. 생활비 세부 계획을 세워라. 단순히 한 달에 200만 원이면 충분하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은퇴 후엔 세부적으로 항목을 나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정비, 주거비, 관리비, 식비 등 꼭 필요한 지출, 변동비, 의료비, 여가비, 가족 지원 등 예상치 못한 지출, 비상금, 큰 지출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예비 자금.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 계획을 세우면 현실적인 은퇴 준비가 가능합니다. 이 소득원을 다각화하라. 은퇴 후에도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은퇴 후에도 지속 가능한 일자리나 재택근무를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해 프리랜서로 일하거나 소규모 창업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3. 최소한의 비상금을 마련하라. 은퇴 후 삶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로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6개월에서 1년치 생활비에 해당하는 비상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가족 지원, 집 수리 비용 같은 큰 지출이 발생했을 때 비상금은 든든한 안전망이 됩니다. 4. 사례로 본 현실적인 준비법. 사례 1. 은퇴 후에도 소득을 창출한 이씨 부부. 이씨 부부는 은퇴 후 자녀들을 독립시키고 매달 200만 원으로 살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행이나 취미생활로 여가비가 늘었고 남편이 갑작스런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다행히 이 씨는 은퇴 전부터 자격증을 취득해 온라인 강의를 시작했고 아내는 재택근무를 통해 월 5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추가로 벌었습니다. 그 결과 생활비의 압박에서 조금이나마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사례 2. 작은 집으로 생활비를 줄인 박씨 부부. 박씨 부부는 퇴직 후 도시의 큰 아파트를 매도하고 교외의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이로 인해 관리비와 공과금이 크게 줄었고 주거비 부담 없이 여유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박 씨는 은퇴 후에는 큰 집보다
유지비를 아끼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례 3 비상금을 활용해 위기를 넘긴 김씨 부부. 김씨 부부는 퇴직 직전까지도 매달 수입의 20%를 비상금으로 모아두었습니다. 은퇴 후 자녀의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경제적 지원이 필요했지만 이 비상금을 통해 큰 부담 없이 자녀를 도울 수 있었습니다. 김 씨는 비상금은 은퇴 후 삶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합니다. 결론 은퇴 후 삶은 철저한 준비에서 시작된다. 퇴직 후의 생활비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질,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개인의 안정성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은퇴를 앞둔 50대, 60대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지금의 선택이 은퇴 후의 삶을 결정합니다. 오늘부터라도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고 작은 준비라도 시작하세요. 당신의 은퇴 후 삶은 이제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안정적인 은퇴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